오늘의 정석에서 오늘장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주 들어서 이격 축소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죠. 어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도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. 이격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관점을 잘 유지하면 되겠고, 시청자분들한테 잘 복귀시켜드리면 되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 제시해드렸던 이 전략, 요거, 중요한 것부터 좀 짚어드릴게요.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. 다들 기억하시죠? 얼마? 1390원. 아래로는 얼마? 1360원. 이거 한 너댓 번 들으셨죠? 그러니까 기준 세우니까 쉽잖아요. 자,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더라도 1360원 쪽으로 내려와야 의미 있는 거다. 그래야지 돌파하는 거다. 근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하는 거는 지수가 숫자가 나와도 저건 돌파한 게 아니다. 그냥 같은 레벨이다. 그죠? 그래서 오히려 저런 구간에서는 끌고 가서 터트릴 생각 하지 말고, 좀 챙겼다가, 매매했다가, 다시, 공략하는, 좀 추세 대응보다는 매매 대응하는 대응. 3등, 4등 이런 거 하지 말고, 1등이 차라리 눌릴 때 하거나, 2등이 돈 들어오는 거 사는 게 심플하지만, 결과가 좋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, SL하고 만도, 자동차 섹터들을 제가 종목 더 넓히지는 않았거든요. 요 4개에서만 좀 돌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뭐 이거저거 할 필요 있냐.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이미 1등인데, 그러면 이제 2등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데, 이제 삼성전자, 그죠? 77,200원 이하에서는 매수 의견 드렸고, 8만원 이하에서도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평균 다가 한 78,000원 정도 될 텐데, 여기서 왔다 갔다 될 텐데, 지금 88,800원이잖아요. 그럼 이 수익 전환 다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뭐냐면, 언제 달릴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. 언제 달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? 81,500원. 얼마나 심플해요. 81,500원에 딱 저점을 찍고 자금이 붙지 않는 시장에서는 천천히 가는 거고, 이격 축소하면서 81,500원 찍지 않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시장이 매물설 좀 더 하겠구나.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실적 발표하는 것 좀 눈치도 볼 거고, 삼성전자 이 실적 관련된 이런 것도 이제 잠정 실적이 7월 초에 나오니까 뭘 복잡하게 생각하냐. 그죠? 예, 맞추려고 하지 말고 딱 중요한 가격에서만 해라. 그리고 이제 LG그룹주, 그죠? 대표적인 이격 축소 필요한 섹터들.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추천드렸던 게 이제 LG 이노텍, LG 전자, LG 디스플레이는 추천하지는 않았지만, 근데 시장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았잖아요. 근데 LG그룹주 뭐 10만 원 초반에 하신 분들 다 수익 났을 거예요. 그죠? 딱 필요한 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. 바이오도 이거저거 할 필요 있냐? 그냥 중심주만 돌리면 되는 거지. 딱 4종목 이야기 해드렸잖아요. 알테오젠, 삼천당제약,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, 그 다음에 셀트리온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? 전기차. 추천 안 하잖아요. 지금. 60일선 장악 안 했기 때문에. 그죠? 근데 한 달 전에도 60일선 장악을 이야기했을 거예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. 차라리 그거보다는 화장품이나 전력주나 식품주 돌리는 게 훨씬 더 낫죠. 시장의 자금이 커지는 시장이 아니니까. 왜 그렇죠? 환율이 1360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1390원에서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 이거예요. 그러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? 제일 중요하니까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. 제일 중요한, 우리나라만 원달러가 약한 게 아니에요. 일본 똑같이.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강달러예요, 강달러.
어우,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?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생길 텐데 걱정이 한가득이야. 그런 자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이제 강달러가 분위기가 바뀌겠는데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에 지지율이 된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쪽의 어떤 정책 논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야, 신흥국 시장이 살 거 있겠다. 달러 필요 없고 이제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들 사야 되겠지?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뀐다 이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근데 이슈 전에 돈들이 먼저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딱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2774잖아요. 안 중요해요. 이 숫자 안 중요합니다. 2710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2710 저거 깨져야지 하락장이야. 지금은 속가내기. 심플. 그 다음에 2710 깨지면 2560까지 대기. 그럼 여기서 현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 생각해야 되겠죠? 지금은 그러니까 상방을 가는데 시장이 괴롭히는 구간이구나.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? 이격 축소더라 이거예요.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 쪽에서 IPO 추진하면서 이 상장,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끄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전차 군단으로 이번 시장이 방향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가 같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이 중요합니다. 이제는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같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섹터들 쪽으로 전이가 좀 커질 수 있죠. 그러면 뭐 SL이나 만도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. 화신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뭐 트레이딩가 굉장히 좋아지겠죠. 그래서 자동차 공략하실 분들은 현대차랑 기아를 잘 봐요. 같이 전고점을 뚫는 날을 잘 보세요. 한 놈만 말고 아시겠죠?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관련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흐름이 일단 나왔잖아요. 한미 반도체. 이런 주식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. 고점에서만 박스 유지해서 감사한 거다. 이건 돈 다 뺀 게 아니라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약간 눌리는 거다.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15만 이상에서 눌리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에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저까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에서 조정이 나와야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. 시장이. 아시겠죠? 이때 누가 중요하겠어요? 삼성전자. 얼마? 81,500원. 심플.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. 자금이 확산되지 않을 거거든.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? LG그룹줄 돌리면 되지. 얼마나 심플해요.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11만 1,100원이네? 그러면 뭐가 중요해? 이제 전고점 요 가격을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. 11만 4천원짜리. 여기서 자금 붙으면 이제 2차 시세에 터지는 겨. 그러면 10만원 초반에 사신 분들 2번 더 먹는 거죠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요번에 LG 이노텍도 중요한데 LG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. 얘가 꼴등이었거든요. 꼴등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기술적 반응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더 갈 것이냐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럼 이게 이제 추세 전환 되는 데 있어서는 펀더멘털 이런 기업들은 동반돼야 된다고. 그래서 깨지 않아야 돼, 이제. 얼마를 안 깨야 돼요? 11,500원에서 11,250원짜리 이제 깨면 안 돼요. 이걸 깨면은, 그냥 약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, 만약 저 자리가 끝나게 되면은, LG 그룹사 계열 쪽으로 순환 반등이 반도체 섹터에서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. 그리고 동시에, 오늘 뭘 봐요? LG 그룹주가 나왔으니까 누가 안 움직였어요? 삼성전기가 안 나왔죠.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잖아요.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까? 못하죠? 중간은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중간 가격을 넘어서야 된다고. 이 가격이 15만 5천 원에서 한 7천 원 정도 됩니다. 이 가격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. 그 전까지는 애간장을 녹이는 거고 저 가격에서 만약에 자금이 붙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자꾸 확 퍼진다 여러분. 그때 삼성전자 얼마를 봐요? 81,500원 이상에서 거래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. 그래야 9만 원대가 열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심플하죠? 자,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? 알테오젠이 제일 중요하죠. 그죠? 이 주식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, 그 다음 이어받았던 게 3,000당 제약이었고,
니가캠 바이오였어요. 이런 식으로 자금이 흘렀었다고. 근데 바톤 터치를 못했던 게 셀트리온이에요.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바이오 보안법 관련되어서 노브노디스크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.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위탁했던 물량들을 이제 다른 업체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공식적으로.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런 업체들까지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퇴출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팜이나 이런 주식 급락을 했었거든요. 바이넥스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. 그래서 위탁 쪽 관련된 업체들도 살아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는 흐름이다. 근데 이 등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이 머니 자체가 이게 막 축소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략을 그대로 좀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략주들하고 화장품하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에서 좀 삼순환 구조로 가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. 이런 거 활용해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요. 특히나 이 시간에는 또 가격이라든지 뭐 구간을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밴드를 딱 지정해서 주시니까 사실 좀 출렁거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예,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.